자, 이번 이슈 제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찰 위증교사 의혹 제기,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또 다른 소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소설이라고 얘기한 적이 꽤 되죠. 이번에도 역시 이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인 출석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증언해달라 요청 받으신 거 있나요?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관련 35억 수수 맞습니까? 위증 대가로 통신장비 업체에 납품 청탁한 거 맞으세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위증교사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예전에 확정된 그 무죄가 확정된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 사칭 관련해서 위증교사를 했던 의혹이 있고 검찰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현재 지금 시행령으로는 이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거죠.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상 그렇습니다. 현재의 그 시행령상으로는 적법하게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검찰이.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는데요.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도 새로 게시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자, 이 내용 중에서요. 지금 김모 씨가 얘기했다라는 게 이게 지금 검찰 쪽에서 이제 문제를 삼은 건데, 김모 씨와 직접 관련된 건 알선 수재예요. 이건 김모 씨 개인과 관련된 건데, 문제는 이 김모 씨가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관련된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벗어났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요. 여기 보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했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증 혐의를 적용을 한 겁니다, 여기다. 그럼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되거든요, 당시에. 여러 가지 뭐 몰랐다, 이렇게 한 쪽과 관련된 건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일단 정옥진 변호사께 뭐 잠시 설명 들었는데 좀 복잡하거든요. 요거 간략하게 지금 이게 뭐가 지금 이슈로 떠오른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2002년도에 그때는 당시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였는데요. 그 분당에 파크뷰라고 큰 아파트 단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해가지고 KBS가 그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취재하는 과정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해가지고 성남시장 비서실에 전화를 하고 거기서 이제 전화 내용을 갖다가 녹취해가지고 그 추적 60분에다 틀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검사를 사칭한 거니까 PD가 검사를 사칭한 거니까 검사 자격 사칭죄, 정확하게 따지면은 형법상에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있거든요. 예. 그걸로 이제 처벌을 갖다가 받았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역할을 크게 했다. 그 이야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그 실질적으로 행위를 한 PD는 예. 나중에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실질적으로 무죄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때 벌금 150만 원 받았으니까 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보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도움을 준 걸 알았는데 그걸로 처벌을 받은 거네요. 그러면 처벌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한 사람보다 예. 사칭하는 전화를 건 PD보다도 형량이 더 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예.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 이 검사 자격 사칭한 거는 내가 누명을 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발언을. 누명을 쓴 거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그 다른 후보들이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2018년 12월 달에 예. 검찰에서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기소가 된 건 요것만 기소가 된 게 아니고 예. 혐의가 4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잖아요. 그게 첫 번째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아니냐. 예. 그것과 관련해서 또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대장동 관련한 이야기가 그때도 나오거든요. 예. 그 실적을 부풀린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 검사 자격 사칭한 거 아니냐. 이렇게 혐의가 4가지였는데 예. 여태까지 제일 유명한 뭐 권순일 대법관 나오고 했던 거는 예. 형님 강제 입원하는 것 관련해가지고 이게 유죄 무죄 이렇게 그 갈리다가 결국은 이제 무죄가 나왔던 거죠. 예. 그런데 뭐 어떤 일이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뭐 엊그저께 밝혀진 거냐면은 예. 2019년 2월 달에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그 김모 씨가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예. 그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 증언을 했냐면 2019년도에 이재명 그 변호사를 잡기 위해서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내가 억울하다, 내가 누명을 썼다, 이렇게 내가 프레임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죠. 예. 그렇게 증언을 갖다가 했는데 이 김모 씨의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 예. 김모 씨가 다른 사람도 아닌 고소인 측인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였어요. 오. 그다음에 그 최 PD가 전화를 했던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김모 씨였어요. 그럼 가장 잘 알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1심이 성남 지원이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판단을 갖다가 했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사 자격 사칭죄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가 나왔던 건데 예. 그런데 만약에 그 김모 씨의 증언이 이게 위증한 것이다, 거짓말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여러 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관련해 가지고 녹취록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 그 녹취를 누가 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화 걸면서 자기가 스스로 녹취하지는 않았을 거니까 예. 저 김모 씨라고 한 사람이 녹취를 갖다 한 거죠. 그다음에 저 김모 씨가 내가 저렇게 위증한 거 맞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예. 그 녹취록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뭐 아직 그 언론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조사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모 씨는 위증죄로 이제 처벌을 갖다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예. 그런데 스스로 위증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위증을 갖다 한 거니까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또 위증 교사죄로 조사받고 뭐 처벌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만약에 어떤 기소 과정을 통해서 재판에서 확정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이걸 갖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 그게 뭐냐면 재심이거든요. 재심. 그런데 재심 사유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증언이 확정 판결에 의해 가지고 허위인 것이 증명이 되면 재심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새로운 증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옛날에 그 증거가. 옛날의 그러니까 증거가. 김모 씨가 2019년 2월 달에 했던 증언이 예. 확정 판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김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김모 씨의 증언이 위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 판결로 된다면. 판결 확정이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2018년도 시작해가지고 예. 그 권순일 대법관 뭐 문제가 됐던 그 대법원 판결이 예. 재심에 의해서 다시 재심 재판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단순하지가 않는 사안이 돼버렸네요.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뭐 확정 판결까지는 예.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뭐 당장 뭐 올해 내에 끝날 그런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론적으로는 또 아주 신기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현정 위원장, 지금 조영신 변호사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일단 먼저 아까 저기 화면에 예. 백현동과 관련된 저 김모 씨의 예. 혐의들이 좀 나와 혐의가 있고, 좀 많아요.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혐의가 나와 있는데 그 백현동 건과 이 건은 전혀 별개의 예, 그건 별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예. 드리고 저렇게 보면 같이 뭔가 연관돼 이거는 있는 이 것처럼 김모 씨가 지금 김모 씨 개인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혐의라 이거죠, 요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먼저 좀 말씀을 좀 예. 드리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실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김모 씨한테 2019년 2월달 이제 선거법 관련된 1심 재판에서 그 저 진실을 좀 증언해 달라. 왜냐하면 그때 그 이재명 대표를 그 당시 이재명 변호사였죠. 예. 이재명 변호사를 고발한 사람이 김병량 당시 그 성남시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김모 씨가 그분의 비서였기 때문에 예. 내용을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얘기한 건 맞다. 그러니까 진실을 그대로 얘기 좀 해달라라고 연락을 한 건 맞다. 예, 그거는 그거는 예. 맞는 내용이고요. 다만 근데 그 김병량 그 당시 시장이 그 KBS PD는 치하를 하고 이재명 당시 이재명 변호사한테 그 누명을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라는 식으로 증언을 해달라고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그 김병량 그 당시 시장은 이렇게 누명을 씌울 성품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이재명 변호사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다라는 것이 이재명 그 대표실의 이게 지금 입장입니다.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상세하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현정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김모 씨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위증을 했다라고 보면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건데 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대표 비서실 입장에서 나온 그 내용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위증을 하라고 교사한 적도 없다.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뭐 유리하게 얘기한 적도 증언으로 한 적이 없다. 이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입장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 녹취 파일이 있다고 하니까 예. 그거를 보면은 실제 진실이 이제 확인될 것이고 예. 이재명 대표는 분명하게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거 뭐 창작 소설 또 쓰는 거냐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실제적 관계는 그걸 가지고 확인하면 될 일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증언, 지금 문제가 된 그 증언이잖아요. 과연 그 증언 때 김모 씨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 부분이 확인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녹취가 있다 그래요. 그 녹취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확인 문제가 지금 있군요. 지금요.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한 위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검찰. 이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진실은 아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이재명 대표 쪽. 이렇게 또 전선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요즘에 이른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개혁의 딸, 뭐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부를 하죠. 좀 자제해달라고. 그런데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 그래요. 최근에 당내 의원 모임에서 본인도 약간 좀 힘들다는 취지죠. 이렇게 되면 요즘 나에게도 여러분들이 받는 항의 전화가 온다. 나도 항의 전화를 받는다. 원래 이재명은 사이다였는데 이젠 변했다라고 하면서 손절하겠다고 하더라. 이른바 강성 지지층으로 보이는 분들이 본인한테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조차도 통제가 안 된다. 이 뜻입니까 지금요?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네요 지금요. 다음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지금 요 사진 2장이 나왔는데 원래 요겁니다. 요런 사진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이 이원욱 의원 지역구에 가서 강성 지지층들이 시위, 집회를 벌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을 비난하는 거죠. 근데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원래 사진은 이거였어요. 여기 화면 왼쪽에 보면은. 요 사진이었는데 요 사진을 가지고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약간 변형을 한 겁니다.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좀 크게 볼까요? 여기 보시면 원래 이원욱 의원의 사진, 근데 뭔가가 입모양이 달라졌고요. 눈꼬리 모양이 좀 달라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진을 만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비판을 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거죠.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라고 당부 지적을 했거든요.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자, 그럼요. 이른바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의 이런 모습과 관련해서 약간 엇갈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설마 진짜 우리 지지자일까? 민주당원들일까? 이런 의심이 든다 할 정도로 금도를 넘는 행동인 거 분명합니다. 네네. 과연 그런 행동이 당의 단결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건 대표를 위한 일도 아니고 당을 네. 위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주고 적대감만 생기게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만 커지게 할 뿐이죠. 그건 당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선배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나 아니면 선거운동할 때 명함을 나눠줬는데 명함을 앞에서 찢어버리거나 욕설하시는 분들도 있다. 예. 그럴 때 항상 웃으면서 그분들 말씀 더 경청하고 더 가깝게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느 순간 오히려 이제 저희 정치인들이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약간 오만한 태도로 오히려 거꾸로 그분들을 국민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아하. 듭니다. 자, 김주수 전 총장님. 사실 최근 열흘 동안 이재명 대표가 5번에 걸쳐서 자제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또 요청을 했어요. 네. 이번에는 이 지지층 얘기를 좀 들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 극단적인 양극화되어 있는 양당제 예. 이거는 이제 서로의 열성 지지자 또는 강선 지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의 그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서로 전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점점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건데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이 있을 겁니다.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 사진 살짝 만진 거는
선을 넘은 겁니까? 아닌 겁니까? 저도 이제 이거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보도만 보고는 약간 뭐 악마식으로 뭐 뿔을 예. 엮고 뭐 이렇게 이겁니다. 색칠이 들어가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사진이. 그런 걸로 이제 봤는데 그냥 어뜻 봐서는 잘 구분 안 되더만요. 그런데 예. 이제 자세히 이야기하면 약간 입모양이나 눈꼬리가 올라간 듯한 느낌은 듭니다. 그러나 뭔가 좀 이렇게 다르게 보이게 하려고 만든 것 약간 같기도 그런 하죠. 예, 정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예. 정말 이거는 이제 행사 처벌을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게 어쨌든 복사 붙여서 옮겨 붙이면서 세로가 가로로 좀 바뀌면서 이동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렇다고 이제 어떤 보기에서 그렇다고 이미지가 아주 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정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영화의 조커처럼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이런 것이 쟁점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악마화하는 어떤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런 운동의 주체로 이야기해서 이제 서로가 비난하는 이런 데로 가면 안 되고 정치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 이성을 가지고 토론할 필요가 있고요. 개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만약에 이걸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그 조직이 망하는 수순으로 갑니다. 실제로 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점점 이렇게 개딸들이 어떤 선을 넘어가면 손절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지도력을 유지하기 근데 힘들어지고요. 거꾸로 본인이 손절을 당하겠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를 또 뭐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점 더 가격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관계라든지 뭐 협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서로 대결만이 살 예. 길이라고 하니까 그 대결을 부추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온건한 사람이 다 적으로 보이죠. 중립적인 사람이 다 적으로 보이는데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정리하고 또 내부 토론을 통해서 새롭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이 정도 단계에서 그 지지층들이 좀 멈출 겁니까? 멈출 거냐 이거죠. 저는 뭐 당분간 멈추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일들은 조금 더 이렇게 상승하는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예.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좀 더 올라간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성범 전 의원은 이제 이 경쟁 정당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 사진도 아까 전해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우선 이재명 대표가 과연 개딸이라는 저 열성 지지자층들을 제어하고 있는데 통제를 안 하냐 못 하냐는 문제는 뭐 보는 사람은 시각이 다를 텐데 제가 보기에는 관건은 박지현 젊은 정치인이 이야기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당장부터 그 폭력적 편덤 행위에 대한 입장을 내려면 예. 팬카페에서 탈퇴를 해달라. 무슨 말이냐면 이 시작이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 날 예. 2022년 3월 11일 날 이재명 전 후보가 팬카페에 등록을 하고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당직자들이 최고위원 사무총장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서 시작됐던 지점을 공격을 하는 게 물적 토대를 없애라. 예. 강력한 팬덤 정치에서 벗어날 저 부분에 그러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보면 나는 할 만큼 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저 팬카페에서 탈퇴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다음에는 이게 집단 행동이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지를 하고 예. 계속되면 당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제한 조치를 탈당을 그냥 이렇게 좀 그런 공식적인 조치를 하는 게 좀 더 명확해져요. 김현정 위원장, 그 좀 전직 당에서 대변인까지 하셨으니까 상황 좀 이해를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만약에 지금보다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지고 이 지지층, 강성 지지층, 개혁의 딸로 불리는 분들의 어떤 행동이 좀 수위가 더 높아진다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인 민주당에서 출당 등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의사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께서도 한 4-5차례 예. 당원과의 간담회라든지 SNS를 통해서 절제를 좀 요청하는 글들과 예. 발언들도 하셨고요. 근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당에서도 이제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예. 이런 행위들을 지속하면은 고발 조치도 하고 당원 당규에 따라서 징계도 내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공지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또 계속해서 자제 요청, 사실은 스스로 이렇게 자제할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라서 그런 노력들도 다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 사실 정당이라는 게 그 당원들과 또 지지자들도 있고 또 의원들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분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저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의견을 표명을 하고 싶어도 예. 실질적으로 의견 표명할 통로나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소연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트럭 시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그 문자 폭탄 이런 것들은 우리도 자제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종전보다는 횟수나 뭐 수위나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이제 그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거나 또는 예. 뭐 위법한 행위라든지 또는 우리 당원 당규에 정해져 있는 당원의 의무를 위반한다든지 이런 게 명백해진다라고 하면 예. 그거에 따른 이제 제재 조치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또 보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분들 중에 당원 아니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 의원 이제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예. 당원이 아니시더라. 확인해 보니까 예. 또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도 혹시 또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른바 이제 이간질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등장하는 단어들이 제가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간질까지는 아니고 예. 이간질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 중에는 당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지지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라서 예. 당원들 같은 경우는 당원 당규에서 징계가 가능하지만 비당원인 분 같은 경우는 이거 방법이 없다라는 거네요. 이제 징계로서는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형사처벌이나 이런 것들에 위반 여부가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사실 저분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그 원인이 있으니까 저렇게 행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되게 결속을 해야 될 그럴 때이기 때문에 예. 그 저렇게 행동하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비판뿐만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지도 좀 찾아서 모두가 내 탓이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문제 해결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지금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민주당 그동안 얘기 참 많은데 당직 개편 발표를 했거든요. 그 발표 내용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합, 탕평, 안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번에 당직 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사무총장이라는 것이 당의 살림을 꾸리면서 실질적으로 안정에 가장 또 방점이 있는 자리가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동안의 5선 위원으로서 일을 잘 해오셨고요. 당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안정을 위해서 사무총장이 유임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보 전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 당직 개편 뭐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데 핵심은 이제 김의겸 대변인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빠졌어요. 빠져. 이번에 이제 대변인이 물러나게 됐고요. 그리고 사무총장은 그대로 조정식으로 유지가 됐다. 이 두 가지가 주목을 끌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나 지금 당권파에서 보기에는 대안이 없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당헌 80조에 규정됐던 당무회의 소집 등에서 밝지만 굉장히 핵심적 존재예요. 앞으로의 문제가 벌어지면 당내에서 수습하고 당권 투쟁, 어떻게 보면 당권 투쟁이나 당내 투쟁에서 핵심적 위치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하나. 예. 두 번째는 대변인은 당연히 바꿔야 됐고 예. 오히려 눈에 띄는 대목은 송갑석 최고위원. 그래서 지난번 최고위원 경선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6등 하는 바람에 5등에 못 들어가서 됐던 분인데 호남이고 또 하나는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위원도 호남, 예.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도 호남. 그러니까 호남에 대한 배려를 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친문과 비명 계열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려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생겼다. 또 눈에 띄는 대목은 김민석 의원이 3선인데 이 재선하던 김성환 의장이 물러나고 3선이 됐으니까 나름 수도권의 내년 선거까지 겨냥한 예. 정책적 포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변인직에서 이제 물러난 김의겸 의원이 본인 에세이상에 그 최근에 동물원 탈출했던 세로 있죠, 얼룩말. 세로처럼 훨훨 뭐 걸어다니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막 사진 돌리고 그랬어요. 그 자기는 이제 자유다 뭐 이런 걸 강조한 것 같기도 합니다. 훨훨 활보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글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튼 좀 여전히 대변에서 물러났는데도 지금 이런 걸 또 주목을 받고 있네요.